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카플라 뉴스입니다.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내일이면 4월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됐던 비가 그치고 다음주 4월부터는 기온이 70도대로 오르면서 남가주의 전형적인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틸로프 밸리 등 남가주 지역 산간 곳곳에는 파피꽃이 만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봄 나들이 계획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스트 LA 지역 10번 프레이의 양방향이 차단돼 오늘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10번 프레이에서 경찰에 쫓기던 강도 용의자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됐습니다. 백두 대낮에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던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연간 7만 달러 정도는 벌어야 LA 지역에서 빈곤 수준을 면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 꼽히는 LA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가 오늘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1122일 만입니다. 5살 어린이 쏜 총에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CDC는 미국의 어린이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가 다음 달 4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수갑은 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카플라 뉴스 출발합니다.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오늘 첫 소식입니다. 10번 프레이에서 오늘 경찰과 강도 용의자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총을 쏘던 강도 용의자는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늘 10번 프레이가 하루 종일 극심하게 체중을 빚었습니다. 제임스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번 프리웨이 몬터레이 파크 인근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강도 용의자가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트 LA 지역 10번 프리웨이 양방향 차선이 전면 차단돼 10번 프리웨이는 오늘 하루 종일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0분경 이달 초 LA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 차량을 발견하고 10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용의자 차량은 710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에서 차에서 내려 프리웨이를 가로질러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경찰에 총을 가하자 경찰도 대응 사격을 했으며 총에 맞아 용의자는 이스턴 애버뉴와 7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교차 지점 인근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회수했으며 사망한 남성이 경찰이 쫓던 강도 용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웨이 충격전으로 이스트 LA 10번 프리웨이 구간에 시글얼트가 발령됐고 오후까지 수시간 동안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돼 10번 프리웨이와 인근 지역들을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과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임스한입니다. 딸을 데리고 스타벅스 매장에 갔던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던 남성에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에게 딸 근처에서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아버지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캐나다 밴쿠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밴쿠버에 사는 폴 슈미트는 이날 아내와 3살 난 딸 에리카와 함께 스타벅스에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매장 안에서 커피를 사는 동안 폴과 에리카는 밖에서 바람을 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폴은 흡연을 하는 남성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대응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폴의 복부를 사정없이 찌른 것입니다. 폴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상처에서 쏟아져 나온 피로 인해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폴의 아내는 남편이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스타벅스 인근의 손님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구경만 할 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타벅스 매장 인근에서 32살 남성을 체포하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선 뉴스 전하겠습니다. LA에서 빈곤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간 7만 달러 정도를 벌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도시별로 편차가 큽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빈곤 상태를 벗어나 어느 정도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7만 달러 정도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에셋은 MIT Living Wage Calculator와 50-30-20 플랜을 활용해 전국 25개 대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한 리빙 웨이지와 소득을 추산해 공개했습니다. 50-30-20 버짓 플랜은 소득을 3개의 지출 내역으로 분류해 추산하는 것으로 소득의 50%는 렌트와 유틸리티 등을 포함한 기본 생활비용, 30%는 개인 소비용, 그리고 20%는 저축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플랜을 의미합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 추산해본 필요 소득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지역이 가장 높아 1인당 연 84,026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샌디에고, 츄라비스타, 칼스베드 지역으로 79,324달러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애나하임 지역은 76,710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온태리오 지역은 67,060달러였습니다.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로 1인당 세후 연소득 57,446달러가 있으며 비교적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워렌, 디어본 지역 58,358달러,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59,270달러 순으로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플란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인구 변화 추산에 따르면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인구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LA 카운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의 주요 카운티들은 인구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연방 센서스국이 2022년 인구 변화 추정치에 따르면 전국 3,144개 카운티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LA 카운티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만 연간 9만 704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는 2020에서 2021년 조사에서 연간 18만 394명이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LA의 비싼 집값 등 높은 물가와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등이 인구 이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68,314명 줄었고 뉴욕 퀸스 카운티가 5만 11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애리조나와 텍사스의 카운티들이었습니다. 애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가 연간 5만 6,831명이 늘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텍사스 해레스 4만 5,646명, 컬린 4만 4,246명, 덴튼 3만 3,424명 등 인구가 늘어난 카운티는 텍사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로 보면 워싱턴 휘트먼 카운티가 10.1%로 가장 컸습니다. 미 인구 조사국은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있는 휘트먼 카운티의 높은 인구 증가율에 주목했습니다.
큰 대학이 있는 카운티들이 학생들의 복귀로 인구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돼 인구 이동 패턴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티별 전체 인구는 LA 카운티가 972만 113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510만 9292명,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478만 913명으로 순이었습니다. 캐플런 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늘 종료했습니다. 2020년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1122일 만입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3년 만에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늘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는 코로나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4월 1일부터 PCR 검사소도 문을 닫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LA 카운티 내 특정 단체나 도서관에서 여전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도 보건서비스국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31일로 끝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0년부터 1122일간 지속돼 LA 카운티 역사상 가장 긴 비상사태였습니다. 이 기간 LA 카운티에서만 코로나로 인해 3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의료시설 직원들은 환자 주변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스토랑이 통로와 주차장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종료됩니다. 다만 기존 야외 식사 제공 허가가 있는 레스토랑은 야외 테이블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5살 난 형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총기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어린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에서 총기 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발생했습니다. 30일 M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인디애나주 라파예트에서 생후 16개월 된 남자아이가 5살 형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5살 어린이가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총격 사건은 집안에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이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어린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3살 여아가 부모의 총을 만지다 실수로 옆에 있던 4살 언니를 쏴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약 1,700건에 이르며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고로 인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지난 3년간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CDC는 이 중 가장 낮은 연령대인 0에서 14세 아동의 응급실 방문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었지만 부모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캐플런 뉴스 전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가 다음 달 4일 마침내 법원에 출석합니다. 피의자들이 통상적으로 차게 되는 수갑은 차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사상 첫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다음 달 4일 뉴욕 법원에 출석합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게 되며 수갑을 차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오늘 ABC 방송에 출연해 어제 이 나라에서 법치는 죽었다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신문 외에 다른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하탄 대배심은 전날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는 4일 오후 맨하탄 지검에 출석한 후 맨하탄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맨하탄 지검에서는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을 찍으며 유전자를 채취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리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집하게 됩니다. 다만 뉴욕주법에 따라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인정신문을 위해 맨하탄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통상 중범죄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찰지에 대해 그동안 관심이 쏠렸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카플란 뉴스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